동대문 매장에서 불과 몇백 미터 안 떨어진 곳에 차렸어요. 너무 멀어지니까는 관리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시간이 돈인데 왔다 갔다 뭐 3시간 걸리고 또 3시간이면은 아침 점심 러시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차리자 해서 동대문 매장에서 한 걸어서 3분? 하지만 상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쪽 회사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쪽 회사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알고 이쪽에 하나를 차린 거죠. 그래서 뭐 이쪽에 매장을 차렸다고 해서 이쪽에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손님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쿠폰도 같이 겸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탈률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고객의 이탈률. 이쪽에 갔을 때 이 커피숍이 없으면 분명히 다른 커피숍을 갔을 텐데 나 저기 쿠폰 있어, 저쪽 가서 저기 가면 저기도 찍어줘 해서 고객이 더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오피스가의 고객분들은 또 쿠폰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맨날 먹는 커피 10잔 먹으면 한 잔 주고 모으는 재미도 있고. 4-5점은 그러면 괜찮았겠네요. 처음에 괜찮았어요. 처음에 권리금이 없었고요. 월세도 저렴했고 공사비도 적게 들었어요. 평수가 한 6평 정도. 여기는 임대비가 한 얼마 정도였어요? 180. 권리가 없었어요? 권리가 없었어요. 시설이 6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4-5점이 초창기에는 최고의 투자다. 투자비는 적었는데 매출은 높았거든요. 겨울인데도 그 동대문 매장에 여름 매출을 팔고 그랬으니까는 오픈하자마자 3-4천을 판 거네요. 그렇게 가던 중이었죠. 근데 또 여기서 변수가 하나. 제가 목표로 한 타겟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타겟 층들이. 근데 그 회사 2개가 바로 이전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새로운 사옥을 지어서 되게 멀리 간 거예요. 그 큰 건물에 출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건물 완전 비어버리고? 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온 거예요. 한 오픈하자마자 4개월? 5개월? 겨울에 오픈했는데 여름이 되기 전에 떠나버렸으니까는. 그럼 갑자기 매출이 확 줄었겠네요? 확 줄었죠. 진짜 확 줄고 좀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바로 그냥 회사가 이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상권 분석의 전문가가 됐다 싶었죠. 그 회사가 나갈 줄 누가 알아요. 그 큰 회사가. 그렇죠. 네. 그런 대외적인 변수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회사는 밀집해서 사무 업무를 보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상주 인구가 좀 적은 회사가 들어왔죠. 그리고 채워지는데 한 2년 걸렸어요. 다시 그 회사가 채워지는데? 네, 그 2년? 건물이 채워지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버티셨어요? 거기? 버텼죠. 큰 기대를 안 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잘 되자마자 한 2가지 정도의 프랜차이즈가 또 들어왔어요. 옆에 서로 이제 갉아먹었죠, 매출을. 버티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온다. 거기가 사실 카페가 생길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가 없어요. 사실 그걸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잘 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은 1호점은 30군데였다면 여기는 한 2-3군데밖에 없는 거죠. 아, 그것까지 보고 들어가신 거네요. 네. 그쪽은. 경쟁 업체가 들어올 입지까지도 보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건물만 채워지면 괜찮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한 5년, 6년이 흘러서 보면은 괜찮아졌어요. 무조건 채워진다. 앞에 건물은. 난 그때까지 버티면 되고 경쟁사가 채워져도 2군데 혹은 3군데 정도밖에 안 채워지니 채워지기만 하면은 승산이 있다. 어떻게 월세만 내면서 잘 버텨보자.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 장사 잘 돼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정도의 매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지가 사실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 버틴 거네요. 엄청 버텼죠. 이거 한 2016년도 네, 16년도. 한 5년 버티셨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버틴 것도 뭐 첫 네. 번째, 두 번째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는 버틸 수가 없죠. 매장 하나 갖고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이라 그러면은 2개, 3개, 4개 갖고 있을 때는 하나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다른 매장들에 이렇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자도 또 있어야 되지. 은퇴해서 카페 하나 하는데 이거 버티겠다 하면은 그 답이 없죠. 아, 못 버티죠. 테이크아웃 커피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8평, 9평 약간 어두운 공간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365일 내내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동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장사가 엄청 잘 되면은 좋은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맡기고 자기는 사업적으로 좀 더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사실 카페라는 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시간 노동자가 돼서 뭐 일을 보러 나갈 수도 없고 은행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저는 언제가 제일 괴로웠냐면 새벽 5시에 나가요. 빵 때문에 5시에 나가서 마감이 11시에 하거든요. 마감하고 청소를 그때 평수가 한 300평 가까이 됐어요. 1, 2층 합쳐서
근데 그거 다 청소했거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2시예요. 새벽 2시. 그거 다시 그냥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쓰러져서 온몸이 아파요 그냥. 맞아. 그러면 내가 잔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쓰러져요 그 침대에. 다시 일어나서 그걸 반복하다가 하루는 제가 진짜 친한 후배, 아끼던 후배 네. 결혼식인데 네. 그거를 못 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날이 결혼식인지도 몰랐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아 나는 내가 진짜 아끼는 후배 결혼식도 갈 시간이 그렇지. 없구나. 못 가지.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너무 슬픈 그 마음 있잖아요. 저도 매장 3개, 4개 이때다 딱 4, 5점쯤 차렸을 때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지, 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 그리고 또 이 아르바이트생 친구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무단 결근도 많고. 지금은 많이 없는데 그때 시대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술 먹고 안 나오고 뭐 어디 아파서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노이로제가 있는 게 새벽에 문자가 오면 깨요. 그때 이제 새벽에 일하는 친구들이 한 2시쯤 이제 술 먹고 연락 오는 거죠. 내일부터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침 일찍 그 매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매장은 4개인데. 그래서 그 징 소리가 아직도 새벽에 오면은 깨서 문자를 봐요. 내가 혹시 어디 가야 되나? 그 버릇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몸이 좀 힘들었어요. 그 자는데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부터. 근데 쥐가 왜 나지 하면서 이렇게 쥐를 풀고 또 자는데 점점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몸에 쥐가 나서 병원에 4일 동안 입원했었어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근육이 항상 경직되어 있는 거죠. 이게 버티다가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매장 3개일 때 혼자 출근한 적도 있어요. 전날 회식했거든요. 술 먹고 다 안 나온 거예요. 아침 7시 출근했는데 매장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뭐야 했더니 전화했더니 다 안 받아.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바쁜 매장 가서 오픈하고. 근데 혼자서 무슨 일이 돼요, 바쁜 매장에서. 죄송합니다만 또 계속했죠. 근데 뭐 다행히 점심시간 전에 나와줘서 다행히도. 그 다음부터 회식이 바뀌었겠네요 그날. 그쵸, 그 뒤로 회식 잘 안 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때 오픈에 안 나온 친구들 대부분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이렇게 직원분들 자주 만나잖아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진짜 큰 힘이잖아요. 네, 엄청 큰 힘이죠. 지금은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 직원 친구들도 옛날에는 5, 6년 전이니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나이였던 것 같고, 물론 안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걔네도 이제 나이가 먹고 생각이 많아지고 책임감이 생기면서 전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고, 밑에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죠. 이제 쥐 한 번씩 나봐야 돼. 뭐 주위에 사실 저를 보고 카페를 시작한 친구들, 뭐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르바이트생 부분인 것 같아요. 그 2번째가 매장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뭐 저는 그때 당시 저도 어렸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했지만 뭐 꼭 술 먹고 놀고가 아니어도 갑자기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도 있고, 그걸 핑계 삼아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걔네들의 또 삶을 물론 안 되지만 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카페에서 6년 동안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진짜. 맞아요.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도 늘어났네요. 너무 많아져서 지금 부담스러워. 같이 밥 먹기도 힘들어요. 지금 한 몇 명 돼요? 한 80명 정도. 그리고 옛날에 비해 젊은 친구들이 술을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먹고 죽어 뭐 이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커피가 좀 더 술 대신 커피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4, 5점 오픈하고 또 얼마 안 돼서 5점 내셨어요? 5점을 내기까지는 그래도 몇 개월의 시간은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동일한 브랜드로? 네. 그 다음은 어디다가 내셨어요? 서대문이랑 또 명동 근처. 그럼 5, 6호점을 낸 거네. 네. 서대문 지점은 네. 조건이 너무 괜찮아서.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상권 보는 눈이 네. 엄청 생기셨을 거 아니에요? 생겼다고 나름 많이 생각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는 나름. 기준이 뭐였어요? 매장을 내는 기준이? 경쟁사가 들어올 만한 자리가 적은 곳. 왜냐면은 옆에서 뺏어가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이동거리가 짧은 곳. 그래서 이 서대문 지점 같은 경우는 일단 구리에서 가져온 기계들로 다 오픈을 했고, 권리금도 없었고 월세도 저렴했어요. 평수가 한 4평? 월세가 그때는 한 얼마? 80만 원? 인테리어도 뭐 최소한으로 했죠.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한 거는
목표 매출 자체가 조금 달랐어요. 400 정도? 월 400을 가져갈 수 있는, 하루에 80만 원을 팔고 주 5일만 장사를 해서 월 400만 원을 갖고 가자. 구체적이 됐네요. 네. 명확하게 목표가 설정이 됐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계속 매장을 해보니까 경험이 네. 쌓이니까 네. 한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남겠다 이게. 이 정도 매출이면은 인력이 이 정도 들어가고, 그럼 인건비는 이 정도, 재료값은 이 정도, 월세 이 정도 빠지고 400만 원.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혼자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시작했죠. 이제 직원들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었고, 제가 여기 가면은 이제 나머지 매장들은 다 네. 비어버리니까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 계산한 거는, 제가 각 매장에서 비면서 제가 메꾸던 인건비를 다른 직원들이 메꾸다 보니까는 비용 지출이 엄청 커지기 시작한 거죠. 뭐 네 군데가 제 인건비가 150만 원씩만 잡아도 네. 6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아 넣었을 거예요. 네. 이 매장은 뭐 처음에 제가 가서 근무를 했어요. 가장 베테랑인 친구랑 가서 70 정도까지는 판매를 한 것 같아요. 하루에.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 베테랑 친구랑 저랑 갔죠. 그 다음 매장을, 네. 명동 매장을. 그렇죠. 네. 명동 2호점. 그러면서 다른 직원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 주인이 근무할 때랑은 아무리 잘하는 직원이 와도 다르잖아요. 네. 한 잔 한 잔 팔고 싶은 그 욕망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매출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네, 아주 서서히. 여기가 좀 대학가도 있고 네. 교회 같은 것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도 있어서 오피스 상권인데 약간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되게 좋게 지냈거든요. 네. 보통 직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쵸. 손님 오면은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정 고객들이 네. 안 오기 시작한 거죠. 진짜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월 매출 보니까 뭐야 이거 해서 다시 저희 둘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되게 금방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출이 떨어지다 보면 사실 주인 자체가 소홀해지잖아요. 네. 뭐 직원이 어떻게 손님한테 응대를 하나 관심도 없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때는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생겼냐면은 장비들이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2년 정도 되니까는 1, 2, 3, 5점. 네, 기계들이 조금씩 고장나고 네. 부품 같은 거 이제 수리하고 네. 뭐 발판 같은 것도 뜨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수리하는 게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가 고장 나면은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나는 지금 당장 급한데 네. 지금 당장 와서 내가 점심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날 온다고 하지. 뭐 바빠서 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 네. 그리고 출장비 있지. 네. 와서 수리비 있지. 네. 근데 몇 번 고친 걸 보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관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정도? 그 사람들이 고친 걸 자세히 보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거는 저희가 바로 가서 고치죠, 다. 직접. 네. 급수배수 공사도 저희가 다 하고. 네. 네. 카페가 물 장사다 보니까는 물에 관련된 것들이 잘 고장 나거든요. 수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급수 라인도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이렇게 실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자기가 배워서 누구 부르지 않고 빨리빨리 고치는 게 이익인 것 같아요. 서대문 매장이 좀 목표 매출에 좀 도달을 했어요? 네. 도달하고 저희가 또 일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또 반복이더라고요. 또 떨어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제 목표치를 따로 설정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마인드를 갖지는 못하니까는 네.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얘네를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의 이 정도 만족감은 줘야 되겠다, 손님한테. 그때부터 이제 직원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갖기 시작했죠. 교육을 전담으로 하는 친구가 생겼고, 또 수리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러 가는 사람도 생겼고.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데 네. 프랜차이즈 본사 안에서 워낙에 갖고 있는 매장이 많으니까 네. 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 왜냐면 본사에 부탁을 드려도 네. 본사에서도 사실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30분 이내면 다 가는데. 프랜차이즈 안에 프랜차이즈네요. 네. 서대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서대문이요? 팔았어요. 제가 없을 때 들어오는 매출로는 버티기 힘든 월세거든요. 뭐 제가 가면은 뭐 이 정도 매출은 올리지만 이제는 갈 수가 없는 시기가 왔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직원 교육이 중요하다, 단골 유치 중요하다, 기계를 다시 빼와서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장사를 해보자. 뭐 금방 빼진 않았고요. 어쨌든 뭐 마지막 결과가 뭐 사실 명동 2호점은 처음부터 남들이 말하는 대박이라는 매장이었죠. 근데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테이크아웃에서 그 정도
월세를 지출하면서 창업을 하지 않았던 시기에 지금도 아마 많이 안 할 거예요. 테이크아웃만으로 그 정도 월세를 지출한다는 것 자체를. 얼마였어요? 그때 월세? 700? 몇 평이에요? 13평? 네, 그래서 테이블이 몇 개 있는데 뭐 사실 이게 테이블의 역할을 한다기보다 테이크아웃 음료를 주문해놓고 잠시 대기하는 정도에. 왜냐면 이 12평 안에 주방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고 네. 하다 보면 사실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되게 적거든요. 그렇죠. 권리가 많았겠네요. 권리가 좀 있었죠. 권리가 조금 비쌌고 네. 월세도 비쌌고 그래서 이 본사에서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큰 투자니까는 자기네 회사에서는 없었던 규모의 월세와 보증금과 평수 홀이 갖춰져 있는 매장을 제가 처음 한 걸걸요? 왜 그렇게 큰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사실 그 프랜차이즈에서 저희 매장보다 잘 파는 매장들이 4군데 정도 있었어요. 거기보다 잘 팔고 싶었던 욕심이 첫 번째였고요. 1등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브랜드에서? 네, 그 브랜드에서 1등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평일에만 판매하는 그 오피스 상권의 단점이 너무 싫어서 주말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상권을 찾다 보니 명동까지 가서 홀도 있고 또 새로운 상권을 내가 열어주겠다 하고 간 거죠. 아, 그 브랜드에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계시네요. 아무도 부탁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들었어요?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